20대 총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이 대구 지역에서 4석을 내주며 지역에서는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유승민 연대의 무소속 후보들 가운데 유승민 후보만 살아남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3번의 도전 끝에 대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당이 지역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총선에서 당선된 대구 경북 당선인들은 유권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에 높아진다고 하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고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나는 황사가 일부 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침에는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낮 동안에는 방무 형태로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구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22도까지 오르면서 맑고 따뜻하겠지만 토요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치러진 20대 총선의 개표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네, 유난히 치열했던 이번 총선, 우리 지역도 선거판 결과가 좀 달라졌습니다. 개표 결과 먼저 대구 지역부터 보시죠. 네, 중남구입니다. 새누리 곽상도 후보가 60.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동구갑입니다. 새누리당 정종석 후보 49.1%로 당선됐습니다. 동구을 무소속의 유승민 후보가 75.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대구 서구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후보 58.2%로 당선, 북구갑은 새누리당 정태욱 후보 53.7%로 당선, 북구을은 무소속 홍의락 후보 52.3%로 당선됐습니다. 수성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62.3% 당선, 수성을입니다. 무소속 주호영 후보 46.8%의 득표율로 당선, 달서갑 새누리당 곽대훈 후보 69.9%로 당선됐습니다. 네, 당선자들 보고 계십니다. 달서을은 새누리당 윤재욱 후보 64.4%로 당선, 달서병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66.2% 당선, 달성구는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가 48.1%로 당선.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북입니다. 새누리 김정재 후보 43.4%로 당선, 포항 남울릉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71.9%로 당선, 경주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 45%로 당선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북입니다. 김천 새누리 이철우 후보 64.3% 득표율로 당선, 안동은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 68.7%로 당선, 구미갑도 새누리당 박승주 후보 61.9%로 당선됐습니다. 구미을입니다.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 52.4%로 당선, 영주 문경 예천 새누리당 최교일 후보 57.2%로 당선, 영천 청도는 새누리당 이만희 후보가 51.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상주 군의 의성 청송지역구는 새누리 김종태 후보 77.7%로 당선, 경산은 새누리 최경환 후보 69.6%로 당선, 영양영덕 봉화 울진 지역은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67.6%로 당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성주 7구입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가 69.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새누리당이 8곳, 더민주가 1곳, 그리고 무소속이 3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경북 지역도 선거구별 의석수를 보시겠습니다. 2개가 줄었죠. 이번에 13개의 선거구 가운데 13곳을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12석 가운데 4석을 내주면서
사실상의 패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13개 선거구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총선 결과 한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통적 여당의 초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새누리당은 12석 가운데 8석을 확보했고 4석을 무소속과 야당에게 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비롯해 야당 성향의 무소속 홍일학 후보와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유승민, 주호영 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난 19대 총선 때 12석을 모두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대구에서 사실상 패배한 셈입니다. 대구에서의 선거 결과를 보면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주호영과 유승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김부겸과 홍일학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약간 공천 파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구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는 유권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천 파동 이후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후보자들이 무릎을 꿇어가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물론 전통적인 지지자들조차 상당 부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민심의 뜻이라고 보고 저희 당으로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또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박 후보로 나선 동구갑의 정종석, 달성군 추경호, 중남구 곽상도 후보는 국회 입성에 성공해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은 13개 선거구 모두에서 새누리당이 싹쓸이하면서 대구와 달리 이변이 속출되지 않아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임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번 총선 대구에서는 공천 파동의 후폭풍으로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12석 가운데 3석을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소속 후보는 정치적 고비를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등 후보마다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대구 동울의 유승민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 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예상대로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돼 이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동구울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앞으로 좋은 정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서도 공천 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주호영 후보가 이인선 새누리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공천 과정에 대한 분노와 또 일 열심히 하고 잘할 사람을 뽑는다는 시민 정신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인 유승민, 주호영 당선인은 새누리당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과연 새누리당이 받아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텃밭인 대구 부글에서도 무소속 바람이 거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일학 후보가 새누리당 양명목 후보를 누르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북구을 자존심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과 연대 출마한 친유승민계 류선걸, 권은희 후보는 결국 새누리당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고 대구 달성군에서 진박 후보와 대결한 무소속 구성재 후보도 낙마하는 등 무소속 후보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야당 후보로 당선이 됐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야당 성향의 북구울 홍일학 당선인까지 포함하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대구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31년 전 대구에서 당선된 신한민주당 유성만 후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정통 야당 후보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뒤로는 최초로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대구 수성갑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보다는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새로운 정치에 갈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주의에 찌든 이 정당구도 정당 문화 바꾸지 않은 데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서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구 북구에 나선 홍일학 당선인도 야권 성향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새누리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정당을 꿈꿔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부겸, 홍일학 후보의 당선은 인물론과 공천파동 등 미묘한 정치적 상황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직접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의 공천 전략에 오류가 있었고 거기에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실한 야당 후보가 존재했다고 하는 점. 30여 년 만에 대구에 교두보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지형을 새롭게 바꾼 대구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떻게 화답할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세 번째 도전 만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의 야당 국회의원이 나온 건 31년 만인데요.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김부겸 당선인. 1977년과 1980년 유신과 계엄령 반대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1988년 한겨레 민주당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 후 김 당선인은 삼김 청산을 내세우며 한나라당 창단 멤버가 된 뒤 경기도 군포에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지역주의 극복을 외치며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으로 17대, 18대까지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한 김 당선인은 19대 총선에서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출사표를 낸 겁니다. 대구 첫 출마에서 야당 후보로는 40.42%라는 기록적인 득표율을 올렸지만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했고 2년 뒤 대구시장 선거에 또다시 나서 40.3%의 적지 않은 지지를 얻었으나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김부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던 세 번째 도전. 김 당선인은 지역주의의 벽을 깨달라며 조용히 바닥 민심을 훑었고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맞대결에서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수성구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통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돼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견고한 지역주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대권 주자로까지 급부상한 김부겸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 대구에서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깨졌다는 겁니다.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됐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여야 무소속 후보 간의 불협화음도 우려되고 있어 대구 정치권에 큰 숙제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는 전체 12석 가운데 4석이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차지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9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엄청난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생긴 겁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의 민심 이반이 실제로 일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본적으로 12석 중에서 9석이나 물건을 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다 반발이 반드시 있고요. 그 새누리당이 보냈던 애정만큼 대구 경북에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실망.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야권 성향의 홍일학 후보의 당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독점 구조에서 무소속과 야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대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지역 여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 야당도 불모지 대구에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당이 모든 것을 대표하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대구 정치가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가 뒤섞이면서 알력 다툼에 따른 불협화음 등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정통 야당 의원 탄생을 필두로 견고했던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깨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대구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도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늦은 지역은 오늘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되면서 대구 경북의 당선인도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선의 영광을 아는 대구 경북 당선인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 후보자들이 약속했던 5대 공약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초반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대구 민심을 어떤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유권자분들께 약속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현안들뿐만 아니고 나라가 온전하게 바로 서는데도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제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 달성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남은 것은 달성 군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지역 군민의 행복 정진이라는 숙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 중남구 지역 유권자들께서 지역 개발과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저한테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정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염원하는 이런 많은 국민들께서 또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어진 이러한 바람이 제가 수행해야 될 참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3선에 성공했습니다. 3선 종전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김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시민들이 많이 지원해 준 데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된 구미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지지해 준 분은 물론 저에게 뭐 비판하는 분들 합해서 힘을 합쳐서 구미가 처한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 여러 가지 그 희망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시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구미 5공단이라든지 다른 여타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미 시민들이 다시 재도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번 하고 싶은 욕망 강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완수를 기하고 우리 경상북도 대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있는 재선의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치러진 대구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태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곽대훈 전 구청장의 총선 출마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태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무소속 이기주 후보에게 큰 표차로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정순천 전 의원의 사퇴로 치러진 대구시의원 수성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배재훈 후보가, 김원구 전 시의원의 사퇴로 치러진 대구시의원 달서구 제5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신원섭 후보가 야당과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어제 4.13 총선 개표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개표소에서 개표 분류기에 오류가 생겨서 개표 공표가 늦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에 개발한 개표 분류기가 정상적으로 투표한 용지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몇 군데서 발생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면서 수성 갑과 을의 선거구의 개표 공표가 다른 곳보다 4시간가량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신중한 개표를 위해서 심사위원 집계와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까지 과정을 꼼꼼히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선거 이외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가 한국언론인협회와 서비스 마케팅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6 코리아 탑브랜드 특산품 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덕대게는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 만찬식탁에 오른 데 이어 2011년 농업진흥청 특산물 부문 1위, 지난해에는 강구항 대게거리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등 매년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1조 원 대게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자원보호 감시선 운영과 대게어장 정비 사업 등 동해안 자치단체 가운데 자원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14회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국제관광박람회에는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국내외 140여 개 기관단체가 참가해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관광과 해외 관광 홍보관을 비롯해 여행상품 특별 판매관, 관광사업체관, 캠핑 레저존, 세계 음식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운영되고 중화권 여행사와 지역 여행사의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기상지청이 자유학기제를 맞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 20명은 5월부터 9월까지 기상청 직업체험과 기상기후 정책 현장 견학 등 각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 전반적으로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고 공기의 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황사가 일부 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아침에는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낮 동안에는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안개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 13도, 영천과 청도 1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문경의 낮 기온 22도, 구미 2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2도, 의성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기온 20도, 포항 2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